안녕하세요, 박미수 박사입니다. 오늘은 다리 근육이 하루가 다르게 앙상해지는 이유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다리 근육이 부쩍 줄어들어서 굉장히 고민이신 분들,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어떤 질병이나 증상의 원인을 찾다 보니까 근육의 저하가 그 기저에 깔려 있는데 다리 근육에서 그 양상이 가장 먼저 나타난다는 것이거든요. 중년 이후에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신체 부위가 있다면 저는 다리 근육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가고 싶은 데 가는 것, 이동,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활동, 운동을 하는데도 다리 근육이 주춧돌이 됩니다. 체력에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다리 근육이죠. 호르몬, 에너지의 중심입니다. 대사활동을 촉진합니다. 제가 최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당뇨병이 부쩍 심해진 분들이 다리 근육이 줄어든 분들이 많았다는 거죠. 전반적인 신체 건강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리 근육은 다 아시다시피 허벅지 근육과 종아리 근육으로 이루어집니다. 저는 허벅지 근육을 호르몬 공장, 종아리 근육을 제2의 심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리 근육이 감소되는 증상은 다음과 같죠. 일상적으로 입던 바지나 다리 주변에 옷이 느슨해진 느낌이 든다면 근육이 감소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작년에 입었던 옷을 문득 꺼내서 입었는데 꽉 조였던 옷이 헐렁하다면 이건 근감소증의 증상입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 힘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같은 목적지까지 거리를 걸어가는 경우가 많죠. 같은 거리를 걸을 때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훨씬 더 힘들어서 주변에 쉬게 되는 일이 종종 생깁니다. 자, 그러면 다리 근육이 앙상해지는 그 이유, 즉각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어떤 일들이 몇 주에서 몇 달간 지속돼 버리면 다리 근육이 삽시간에 앙상해지는 그런 이유들도 있고요. 천천히 쌓이면서 조목느다 부르죠. 우리도 모르게 다리 근육의 감소를 불러일으키는 이유들도 있습니다. 잘 보시고 우리 구독자분들의 어떤 이유들이 해당되지 않는지를 체크해 보시고 있다면 반드시 교정해 주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 걷는 줄어들었다. 근육은 용불용설입니다. 쓰지 않으면 줄어들게 됩니다. 신체 활동이 감소되게 되면 근육의 단백질 합성이 줄어들고요. 근육 섬유가 위축이 됩니다. 우리가 걸어야지 근육이 단백질을 받아들여서 근육을 만들고 근육 섬유 사이사이에 단백질을 끼워 넣으면서 근육이 자라는데 자라지 않는다는 거죠. 걷는 양이 하루에 1000보씩 줄어든다고 하면 한 달이면 3만 보죠. 1년으로 쌓이면 36만 보입니다. 어마어마한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놓치고 있는 이유일 수도 있는데요.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것입니다. 50세 이후부터는 단백질 섭취는 정말로 필수입니다. 왜 그러냐면 근육이 만들어지는 것보다 근육이 분해되는 속도가 빨라지는 시기이거든요. 그래서 근육의 동화를 근육의 이하보다 빠르게 하려면 그 재료가 되는 단백질 섭취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단백질 섭취에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연속성입니다. 매일매일 섭취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단백질의 저장 창고라고 할 수 있는 아미노산 풀이 매일매일 재합성되고 순환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지속적으로 공급되지 않으면 아미노산 풀은 비게 됩니다.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게 되면 근육의 단백질 분해가 증가해서 아미노산 풀을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단백질이 근육 위축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단백질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근육 위축이 일어나는 거죠. 하루에 몸무게 1kg당 단백질 섭취 1g은 반드시 사수해 주십시오. 마지노선입니다. 60kg이면 60g, 70kg이면 70g 반드시 섭취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하고 굉장히 영향이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위산이 줄어드는 것. 어쩔 수 없죠. 위산은 단백질을 분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소화효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불필요하게 위산 억제제를 남용하게 되면 단백질이 소화 흡수 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단백질이 위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만성 위축성 위염이라든지 저산증이라든지 이런 이유로 인해서 단백질을 잘 소화 흡수 시키지 못하는 분들은 잘 흡수되고 분해되는 단백질 제제에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간 기능의 저하입니다. 지방간이 있거나 간염이 있거나 간경화가 있거나 이렇게 되면요, 근손실이 일어나고 그 근손실의 가장 큰 직격탄을 맞는 게 바로 다리 근육입니다. 간은 아미노산을 저장하고 조절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간의 경우에는 포당대사에 영향을 미쳐서 근육의 에너지 이용을 원활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근데 간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아미노산을 저장하는 능력도 떨어지게 되고 포당대사도 잘 되지 않으니까 근육 감소가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원인은 워낙 잘 알고 계신 원인이죠. 바로 비만입니다. 지방은 같은 공간에 두고 근육과 경쟁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방이 늘어나면 근육이 줄어들고 근육이 늘어나면 지방이 줄어든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비만을 조절해야지 그것이 근육을 늘리는 길이고요. 근육을 늘려야지 그것이 비만을 조절하는 가장 척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지방 조직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방출하게 되는데 지방하고 항상 붙어있는 근육 조직에 염증이 증가하면서 근육의 소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최근에 부쩍 관절염이 심해졌다. 다리 근육 감소에 직격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관절염은 통증을 유발하죠. 통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활동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활동량의 감소는 근육의 감소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더불어 관절염은 제가 최근에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만성염증의 또 다른 진원지입니다. 관절염으로 인해 관절강 내에 염증인자가 늘어나게 되면 주변의 인대나 근육 조직을 끊임없이 자극하고 녹이게 됩니다. 더불어 근육 위축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인슐린 저항성의 증가입니다. 특히 당뇨는 영양소 공급을 차단하여 근육 섬유의 손상과 기능을 저하시키는데요. 최근에 본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근육이 감소되고 있다면 내가 인슐린 기능을 떨어뜨리는 잘못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정제된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지 않았는가, 밥방면에 어떤 비중이 높아지지 않았는가, 식사를 하는 데 있어 야채와 단백질의 비중이 줄어들고 탄수화물의 비중이 늘어나지 않았는지를 반드시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더불어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도 다리 근육 감소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죠.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당뇨와 같은 쓰리고 질환을 가지고 있을 때 근육 위축되게 됩니다. 근육은 매우 활발하게 움직이는 신체 조직이기 때문에 산소와 영양소가 매우 중요하고요. 혈관 질환이 있게 되면 산소와 영양소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근육이 서서히 말라가는 것입니다. 더불어 단백질 못지않게 근육을 키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가 있죠. 어쩔 수 없이 우리 중년 이후에는 단백질을 소화흡수시키는 능력도 떨어지게 되고 우리 몸의 근육의 이하작용이 더 압도하게 되기 때문에 이때 이 영양소의 역할이 매우 커지게 되는데요. 바로 포스트바이오틱스, 그 중에서 단세지방산입니다. 단세지방산은 어떻게 만들어지죠?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가 식이섬유, 프리바이오틱스 이용해서 만드는 대사산물이죠. 그래서 최근에 유산균의 어떤 섭취라든지 식이섬유의 섭취가 부족하지 않았는지를 반드시 체크해 보시고요. 최근 야채 섭취가 부쩍 줄어들었다면 근감소를 일으키고 있는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근육은 호르몬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호르몬의 기능 저하가 바로 다리 근육 감소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수면이 호르몬에 매우 압도적인 영향을 미치죠. 수면의 질이 나빠지거나 수면의 양이 적어지게 되면 성장 호르몬이 줄어들고요. 성 호르몬의 기능도 떨어지게 됩니다. 에스트로겐, 테스토스테론은 우리 몸의 근육을 키우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죠. 최근에 부쩍 수면의 질이 나빠지지 않았는지를 반드시 체크해 보시고 24시간 일주일 리듬을 정상화시키면서 밤에 숙면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불어 스트레스도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스트레스는 전쟁 상황이거든요. 전쟁 시에는 근육을 키울 수 없습니다. 근육을 희생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오래 지속되게 되면 코티졸은 근육 단백질의 분해를 촉진하는 거죠. 왜냐하면 전장으로 아미노산을 보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스트레스는 활성산소를 증가시키는데 활성산소가 증가되게 되면 황산화 효소가 많이 사용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효소 시스템의 총합의 법칙에 의해서 소화효소의 감소가 일어나게 되고 대사효소의 감소가 일어나게 되죠. 단백질을 잘 소화흡수시키지 못하고 대사가 되지 않으니까 근육의 대사, 근육의 신규 합성도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스트레스야말로 근육을 녹이는 가장 큰 위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이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 중에 두 개를 꼽으라면 저는 비타민 B와 D를 꼽고 싶습니다. 비타민 B와 D가 부족하면 즉각적인 영향을 나타내지는 않지만 서서히 작용하면서 근육의 감소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근육의 감소는 다리 근육의 감소로 가장 현저히 나타나게 됩니다. 나의 다리 근육을 앙상하게 만드는 이유를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드린 이유들은 각종 검사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체성분 분석을 해보면 지방이 늘어나고 근육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혈액 검사를 해보면 단백질과 알부민 수치, 그리고 제가 아까 중요하다고 했던 간 수치, 특히 OTPT라는 간 수치가 간의 기능을 나타내거든요. 그리고 GTP라는 수치는 우리 몸의 활성산소에 대응하는 글루타치온의 능력을 또 나타내는 수치이기 때문에 GTP가 올라가 있다면 글루타치온이 많이 소모되고 있을 가능성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혈액의 만성염증 수치는 우리 몸의 염증인자가 올라가면서 이 근육을 녹이고 있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 수치, 그리고 코티졸 수치와 항상 병행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DHEA 수치도 우리 몸의 스트레스 수준을 나타내는 검사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슐린 기능을 나타내는 혈당과 당화혈색소, 그 다음에 혈액순환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인 콜레스테롤의 정상 대사 과정인지 문제가 있는지를 보는 ADL
콜레스테롤 수치도 중요하겠습니다. 비타민 D 수치도 혈액 검사도 체크해 보실 수 있겠죠. 다리 근육 지키는 3원칙은 의외로 간단할 수가 있습니다. 7,000보를 걷고 틈나는 대로 종아리 스트레칭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앉아서 발목을 폈다 돌렸다 그렇게 해주고요. 지하철 버스 타고 할 때는 다리 뒤꿈치 듣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단백질을 매일 섭취해야 합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 동물성 단백질을 골고루 드셔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적정 체중을 유지하며 몸의 염증을 줄이는 항산화요법을 실시해야 되는데요. 숙면을 통해서 최고의 항산화제인 멜라토닌을 잘 분비되게 하고 채소의 규칙적인 섭취를 통해서 파이토케미칼을 우리 몸속에 잘 들여보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구호는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근육은 행복이다. 근육부자 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